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이정옥입니다. 혼자가 된 지 3년, 딸에게마저 짐이 되었다고 느꼈던 그 절망의 나날들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외로움 끝에서 만난 작은 희망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진솔한 여정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홀로 계신 분들, 가족과의 거리감에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8살에 깨달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딸까, 현관문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이 정막은 이제 익숙해져야 할 일상이 되었지요. 삐걱삐걱 마루를 밟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집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둥근 밥상을 보니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 사람이 앉던 자리가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부엌에서 찰칵찰칙 도마 위에 물을 썰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한 그릇만 끓이면 되겠구나. 졸졸졸.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부엌에 홀로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 목소리, 남편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을 텐데 말이에요. 창문 너머로는 저녁놀이 붉게 물들어가고 이웃집에서는 왁자지껄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서방댁에서는 손주들이 할머니, 배고파요 하는 앙증맞은 목소리까지 들리니 제 가슴 한편이 시큰해집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또 망설였습니다. 도시로 간 딸 윤영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하면서요. 하지만 벌써 저녁 7시.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바쁠 시간이겠지요. 괜히 성가시게 하면 안 되겠다. 마음을 다잡고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찰그랑 수저 놓는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엔 아이들이 엄마, 반찬 더 주세요. 아빠, 회사 일은 어떻게 되어가요? 하며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혼잣말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마당을 내다보니 제가 정성스레 가꾼 봉선화가 저물녘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지는 모습이 왠지 제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이렇게 조용한 것이구나.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문득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윤영아, 엄마 보고 싶다.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TV에서는 왁자지껄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웃음소리조차 제게는 더 큰 정막으로 다가왔습니다. 틱톡 틱톡.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줍니다. 8시, 9시. 평소라면 윤영이에게서 안부 전화라도 왔을 텐데 오늘은 그마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문자 하나 없는 화면만 휑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찰랑찰랑 물소리를 들으니 예전에 윤영이가 어릴 적 제 옆에서 그릇을 닦아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작은 손으로 젓가락을 닦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서울 아파트에서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요. 뚜뚜뚜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리마저 외로움을 더해주는 것 같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니 윤영이 결혼할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 그 웃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의 정적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딸이 연락을 주기만을 기다리는 이 일상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삐리리리.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윤영이일까 싶어 부랴부랴 전화기로 달려갔는데 화면에 뜬 건 생명보험 광고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실망감이 더욱 크게 몰려왔습니다. 철컹. 대문을 열고 나서니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마을 회관에서 추석 준비 모임이 있는 날이었지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에 만난 이웃들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옥 씨, 벌써 추석이네요. 올해는 딸이 내려온대? 김서방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윤영이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바빠서 못 내려온다고 하네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서방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렇지 뭐 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왁자지껄 회관 안은 여느 때보다 시끌벅적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추석 음식 준비 이야기로 한창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송편을 참 잘 빚는다니까. 손자가 한약과를 좋아해서 올해는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 하는 소리들이 웅성웅성 들려왔습니다. 박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옥이, 너는 올해 송편 몇 되나 준비할 거야?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서 송편을 빚어봤자 누가 먹겠어요? 아직 생각해보고 있어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박 할머니는 눈치를 챈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찰칵찰칵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카카오톡으로 추석 준비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송편 예쁘게 나왔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니 괜히 제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메시지함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요. 돌아오는 길,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발걸음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집들 앞을 지나며 보니 대부분 대문 앞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마 추석 선물들을 주고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광고 전단지 하나만 달랑 꽂혀 있었지요.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만들어 두었나 봅니다. 한숨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추석을 보내야 하나 싶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띠링띠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문을 열어보니 택배 아저씨였어요. 이정옥님 댁 맞나요? 부산에서 온 택배입니다. 부산? 누가 보냈을까 궁금해하며 택배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제 동생 정순이었어요. 상자를 뜯어보니 고등어와 멸치, 미역 등 부산 특산물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언니, 추석 잘 보내시고 윤영이네 잘 챙겨주세요. 몸 건강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생의 마음씨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런데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윤영이네 잘 챙겨주세요라니 정순이는 아직도 윤영이가 추석에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요. 쿵쿵쿵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이렇게 혼자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자. 윤영이가 바쁘다면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부엌으로 가서 찰칵찰칵 깨짚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윤영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깨씹장아찌를 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토리 가루도 가져가서 묵을 쑤어주면 손주들도 좋아할 거예요. 찰박찰박 마늘 다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자. 미리 연락하면 윤영이가 또 바쁘다고 할 테니 그냥 깜짝 방문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윤영이겠지 싶어 급하게 받았는데 또 다른 광고 전화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직접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여행 가방을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옷을 개는 소리가 들리니 마치 소풍 전날 밤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 이렇게 설레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르릉 시외버스 엔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는데도 버스 안에서는 계속 긴장이 되더라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영이가 놀라지 않을까? 기뻐할까? 덜컹덜컹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가 자꾸 미끄러졌어요. 정성스럽게 싼 깨씹장아찌와 도토리 가루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꾸만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하고 물어서 딸 보러 가요라고 대답했더니 참 좋으시겠어요 하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가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지하철은 처음이라 어떻게 타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어요. 역무원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주긴 했지만 삐삐 카드 찍는 소리며 칙칙폭폭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서 시골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버스에서라도 어디 가세요? 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말이에요. 덜그럭덜그럭 지하철이 달릴 때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붙잡고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목동역에서 내려 윤영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쿵쿵쿵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 동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을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윤영이가 살고 있구나.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큰 곳에서 제가 길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삐삐삐 아파트 출입문 암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윤영이가 예전에 알려준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손으로 다듬었지요. 띵동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게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어요. 시골처럼 이웃끼리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1503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윤영이한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손에는 땀이 맺혔고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윤영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윤영이 엄마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사위 민우였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환영하는 얼굴이 아니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장모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윤영이 있니? 물어봤는데 민호는 네, 들어오세요 하며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곤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탁탁탁 슬리퍼 신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어요. 현관 신발장을 보니 아이들 운동하며 윤영이 구두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도시 사람들답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시골집 현관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윙윙 에어컨 소리가 들렸어요. 9월인데도 에어컨을 틀어놓다니 역시 도시는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소파며 TV, 모든 게 번쩍번쩍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집 안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부엌에서 윤영이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 엄마 왜 갑자기? 연락도 안 하시고? 윤영이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반가움보다 곤란함이 먼저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깜짝 선물로 왔지. 보고 싶어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따닥따닥 어디선가 컴퓨터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민호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윤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엄마,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톡톡톡 도마 위에서 야채 썰리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영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엌에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눈치가 보여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따다닥 따다닥 민호가 서재에서 계속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네, 보고서는 내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니 제가 온 바람에 일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각자 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삐삐삐 게임하는 소리와 중얼중얼 영어 공부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왔을 때는 할머니 왔다고 뛰어나와 안겨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서운했어요. 엄마, 저녁 드세요. 윤영이가 식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식탁으로 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고기 한 점 없이 온통 채소와 두부, 현미밥만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 비건 식단 하고 있어요.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고 해서요. 윤영이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깨십장아찌를 꺼내려고 하니 윤영이가 얼른 말렸어요. 엄마, 그건 나중에 먹어요. 아이들이 아직 적응 못해서. 찰칵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음식들이 냉장고 구석으로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씁쓸했어요. 쿵쿵쿵 아이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큰 손자 준호와 작은 손녀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하며 달려드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학교는 재밌니? 공부는 어때? 제가 물어봤지만 아이들은 네, 괜찮아요 하는 단답만 했습니다. 탭탭탭 준호는 계속 태블릿을 만지작거렸고 서연이는 식사 중에도 삐로롱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확인했어요. 식사할 때는 핸드폰 그만해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민호가 아이들도 친구들과 소통이 중요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시대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물우물 아이들이 현미밥을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서 어색했어요. 시골에서는 밥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조용히 자기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없어요. 서연이가 브로콜리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윤영이가 꾸짖었지만 아이의 솔직한 말에 저도 공감이 되었어요. 사실 저도 이런 음식은 처음이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찰그랑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대화가 없으니 식사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집 가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커피 드실래요? 식사를 마친 윤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하고 대답했는데 나온 건 원두 커피가 아니라 삐삐 기계에서 나오는 인스턴트 같은 것이었어요. 시골에서 마시던 보리차와는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실에서 앉아 있으니 아이들은 다시 각자 방으로 올라갔어요. 숙제해야 해서요. 학원 숙제가 많아서요. 하며 사라졌습니다. 덩덩덩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니 거실에는 저와 윤영이, 민호만 남았어요. 장모님, 갑자기 오셔서 준비가 안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민호가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준비가 필요한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전에는 언제든 와도 좋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윙윙 에어컨 소리와 따닥따닥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영이는 설거지하러 부엌에 갔고 민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저 혼자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 정말 어색했습니다. TV를 켜려고 리모컨을 찾아보니 버튼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걸 눌러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었습니다. 째깍째깍 벽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똑같이 생긴 아파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반짝 켜져 있지만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시골 집에서 보던 하늘과 산, 논밭이 그리워졌어요. 엄마, 목욕하실래요? 윤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느 방에서 주무실 건지 말끝을 흐렸는데 그 말에서 부담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어디에 재워두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작은 방에 짐을 풀어놓으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윤영이가 엄마, 이 방에서 주무세요. 평소에 민호 서재로 쓰던 곳인데 오늘만 비워드렸어요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공간을 빼앗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보송보송 이불을 만져보니 촉감이 이상했어요. 시골에서 쓰던 소미불과는
달리 너무 얇고 차가웠습니다. 베개도 높아서 목이 불편할 것 같았고요. 창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끽끽 소리만 나고 잘 열리지 않았어요. 아마 오래 열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윙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9월인데도 에어컨을 틀어야 할 만큼 더운가 싶어 끄려고 했는데 리모컨 버튼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선풍기가 나을 것 같은데 이 집에는 선풍기가 없었어요. 밤이 되니 붕붕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시골에서는 밤이면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는데 여기서는 도시의 소음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삐삐 구급차나 소방차 사이렌 소리도 가끔 들려와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뒤척뒤척 이불 속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여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침구와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몸이 계속 어색했습니다.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는데 밤중에 돌아다니면 민폐가 될까 봐 참고 있었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사르르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까치까치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목이 너무 말라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윙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찾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한참을 뒤졌습니다. 시골집에서는 물통에서 바로 떠 마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복잡했어요. 찰칵찰칵 서랍을 열어보니 온갖 기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 믹서기, 뭔지 모를 전자제품들이 가득했어요. 물 한 잔 마시려는데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수도꼭지에서 손으로 받아 마셨어요. 삐삐삐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전기밥솥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마 예약 취사인가 보다 싶었는데 불이 깜빡깜빡거려서 고장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침대에 누우니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걸까?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랬나. 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저녁에 채소만 먹어서 배가 고팠나 봅니다. 시골에서는 밤에 배가 고프면 부엌에 가서 김치라도 집어먹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솔솔솔 에어컨, 바람이 계속 몸에 닿아서 춥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자꾸 혀로 핥게 되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봐도 소용없었어요. 시골집 온돌방이 그리워졌습니다. 새벽 4시쯤 되니 찍찍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어요. 그나마 정겨운 소리였는데 도시에도 새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 소리마저 금세 부웅부웅 차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드르륵 어디선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민호가 화장실에 가는 모양이었어요. 쿵쿵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만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삐리리링 알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일찍 일어나는 모양이었어요. 졸졸졸 샤워하는 소리, 드라이어 머리 말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왠지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윤영이가 보면 걱정할 텐데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톡톡톡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됐어요. 윤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가겠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벌써 지쳐 있었어요. 하룻밤새 이렇게 피곤할 줄 몰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서니 가족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민호는 출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만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찰그랑찰그랑 식탁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윤영이의 모습이 어제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엄마, 빨리 앉으세요. 아이들 학교 가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윤영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또 채소 위주의 음식들이었어요. 오독오독 샐러드 씹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삐로롱 핸드폰 메시지 확인하느라 바빴고 민호는 탭탭탭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오늘 학원 가야 해서요. 준호가 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제가 말했지만 아이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쿵쿵쿵 가방 매는 소리, 철컥 문 닫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인사는 했지만 후다닥 뛰어나가는 모습이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럴 거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민호도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장모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합니다. 죄송해요. 넥타이를 매며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부담스러움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딸깍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집 안에는 저와 윤영이만 남았습니다. 윤영이가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어요. 찰랑찰랑 물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구나 싶었어요. 엄마, 다음부턴 꼭 미리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국 윤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갑자기 오시면 당황스럽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준비라는 게 뭘 준비해야 하는 거니? 제가 물어봤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영이는 한숨 쉬며 대답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방 정리도 해야 하고 민호도 재택근무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뚝뚝뚝 설거지물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윤영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가 정말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럼 나 언제 와야 하는 거니? 물어봤더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미리 계획 세우고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전 예약이 필요한 손님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언제든 찾아가도 좋은 엄마가 아니라 미리 연락해야 하는 외부인이 된 거죠. 쿵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나 그냥 오늘 가야겠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윤영이는 깜짝 놀란 듯 엄마, 왜요? 며칠 더 계시다가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정성스럽게 가져온 깨십장 아찌와 도토리 가루는 냉장고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
어차피 먹지도 않을 테니까요. 가방에 옷까지만 대충 넣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세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윤영이가 만류했지만 진심으로 붙잡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철컹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윤영이가 문 앞에서 서 있었지만 끝까지 따라 나오지는 않았어요. 조심히 가세요. 엄마. 인사만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의 문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쿵쿵쿵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쳤어요. 띵동 엘리베이터가 와도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도 없었어요. 덜그럭덜그럭 지하철에서 흔들리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창밖 풍경이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세월도 그렇게 빨리 지나간 건가요?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승차권을 받아들고 보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르릉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저와는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 시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휘 고속도로를 달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서 네,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덜컹덜컹 버스 흔들리는 소리처럼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철컹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봉선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꽃잎이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바스락바스락 떨어진 꽃잎을 밟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텅 빈 집이 어제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TV도 켜놓기만 했지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삐리리링 전화가 와도 받기 싫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윤영이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몸 조심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이마저도 의례적인 인사 같아서 답장하기가 싫었습니다. 이제 연락할 필요도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똑똑 이웃집 김서방 부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옥 씨, 괜찮아요? 며칠째 안 보이길래 문을 열어주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지만 김서방 부인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딸네 다녀왔다면서요? 어떻던가요? 물어보시는데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방송에서 지직지직 잡음과 함께 공지사항이 나왔어요. 마을회관에서 새로 서예 교실을 시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서예라. 제가 붓을 잡아본 게 언제더라 싶었습니다. 쏴 바람에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계속 이렇게 집에만 있을 수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윤영이 눈치 보지 말고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마을회관에 가서 서예 교실 신청을 했습니다. 끽끽 의자 끄는 소리와 함께 책상에 앉으니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어르신들,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는 예술입니다 하며 인사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붙잡는 법부터 배웠어요. 사각사각 붓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신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붓을 잡으니 어색했지만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간단한 한 글자부터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찰박찰박 먹물 개는 소리를 들으며 붓에 먹을 묻혔습니다. 첫 번째로 써본 글자는 교시어였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제 손으로 쓴 글씨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옆자리 박 할머니가 정옥이 솜씨 좋네 하며 칭찬해 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스르륵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감각이 묘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답답함도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제 옆에 와서 손을 잡아 올바른 획을 알려주었는데 글씨가 곧 마음입니다 하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촉촉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이 붓끝을 통해 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씨를 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뚜벅뚜벅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신문지에 물을 묻혀 글씨 연습을 했어요. 사각사각 손가락으로 쓰는 소리가 들려도 재미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예에 푹 빠졌어요. 똑똑똑 매일 아침 마을회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연습했습니다. 선생님도 정옥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하며 칭찬해 주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요. 붓분 먹물을 종이에 번지게 하면서 여러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사랑, 희망, 평안. 써내려가는 글자들마다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새로움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글씨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휘리릭 붓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선생님도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볼까요? 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작품이라니 설레는 말이었어요. 쓱쓱쓱 한지 위에 정성스럽게 시 한 편을 써내려갔습니다. 가을바람 불어와 마음 한켠 쓸쓸해도 새잎 돋는 봄 기다려. 희망의 새싹 키우리 제가 직접 지은 시였어요. 서툴지만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작품을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정옥 씨, 이거 정말 좋은데요. 마을 전시회에 출품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시회라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요? 이런 걸로요? 믿기지 않았어요. 네, 정말 좋아요. 글씨도 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담겨 있어서 감동적이에요. 선생님의 말에 쿵쿵쿵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8살에 처음으로 제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전시회 당일 후들후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을회관 벽에 걸린 제 작품을 보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고정옥 쪼이라고 적힌 작은 명패까지 붙어 있었거든요. 짝짝짝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글씨가 참 좋네요. 마음이 느껴져요. 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뒤돌아보니 윤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와 아이들까지 함께 왔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너희가 어떻게 했더니 김서방 부인께서 연락 주셨어요. 엄마가 전시회에 작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반짝반짝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서연이도 할머니. 우리도 글씨 배우면 안 돼요? 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민호가 제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멋진 재능이 있으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감탄하는 목소리였거든요. 살짝살짝 윤영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서예를 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물어보는 목소리에 원망 섞인 관심이 느껴졌어요. 얼마 안 됐어. 한두 달 정도? 대답했더니 더욱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도 엄마가 직접 지으신 거예요? 윤영이가 제 작품을 자세히 보며 물었어요.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니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이네요.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진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가족분들이시군요. 정옥 씨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더 큰 전시회에도 출품할 계획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되면 저희도 꼭 보러 오겠습니다. 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다른 관람객들이 지나갔는데 저 할머니 글씨 정말 잘 쓰시네.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찰칵찰칵 윤영이가 핸드폰으로 제 작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시회가 끝나고 다 같이 마을 카페에 앉았습니다. 후루룩 커피 마시는 소리 사이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엄마, 지난번엔 제가 경솔했어요. 미리 연락하라고 했던 것. 죄송해요. 윤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말이 맞았어. 나도 생각해보니 갑자기 가면 너희가 당황스럽겠더라. 제가 대답했더니 윤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언제든 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따뜻따뜻 커피 잔을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딸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외롭지 않으세요? 윤영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외롭지 않아. 서예도 하고 이웃들과도 어울리고 내 나름의 일상이 생겼거든. 정말 그랬어요.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할머니, 그럼 우리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안 돼요? 글씨도 가르쳐 주시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든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글씨도 가르쳐 줄게. 아이들이 박수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윤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오늘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앞으로는 엄마만의 시간도 존중할게요. 고마워, 얘야.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이 있어. 너희도 너희 자리에서 잘 살아라. 제가 말하니 윤영이가 미소 지었어요. 네, 엄마.
그래도 가끔은 안부도 묻고 서로 마음 나누며 지내요. 부르릉 윤영인의 차가 떠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헤어질 때 아쉬워서 눈물이 났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와 거실에 앉으니 고요함 속에서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채워야 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재로 가서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한 글자를 힘주어 써 내려갔습니다. 새로움. 노을빛이 번지는 창가에서 저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각사각 붓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제 인생에도 새로운 획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 68, 이제야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된 듯했어요. 찰박 먹물을 다시 묻혀 또 다른 글자를 썼습니다. 희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 딸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곤충들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골의 정겨운 소리들이었죠. 이제 이 소리들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새로운 여정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